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월요일이라 저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좀 힘들고 피곤한 그런 하루 보내지 않으셨을까? 퇴근 시간만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그럼에도 월요일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전 일정을 잡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쉬고 재충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왔을 때 다시 간식 준비해 주고 또 집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힘을 내는 그런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뭔가 약속을 잡고 외출을 하게 되면 제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취소됐으면 좋겠다. 안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화요일부터 약속을 잡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읽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새로운 그 베스트셀러 다크호스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달러구트 님께서 페니에게 말해주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연말이 돼서 12월 달에 그 니콜라스 성탄절에 당연히 많이 팔릴 것 같은 니콜라스 꿈 제작자 대신에 그분에게 필적할 만한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한 12월의 판매왕 누구일까? 여러분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누가 12월 달이 되면 꿈을 많이 꾸게 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는 달러구트가 가리키는 입구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입구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떼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무리의 가장 앞에서는 늙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허름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자기 몸집만한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큰 배낭에 다른 꾸러미들도 주렁주렁 묶어놓아 그는 마치 보따리 장수 같은 모습이었다. 애니모라 반초 기다리고 있었네. 달러구트님 안녕하세요. 페니 씨도 계셨군요. 잘 지내셨죠? 페니는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반초님, 또 뵙네요. 4층의 스피도 매니저님께서 물량이 다 떨어졌다고 직접 연락을 주셨거든요. 어찌나 재촉하시던지. 페니는 반초조차 혀를 내두르게 하는 스피도의 능력에 감탄 아닌 감탄을 했다. 그래서 급히 추가로 제작해서 오는 길이에요. 사실 오랜만에 산에서 내려왔더니 길이 헷갈리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아니었으면 옆 골목에서 한참을 더 헤맸을 거예요. 함께 온 동물들이 낑낑거리며 그에게 몸을 부비자 애니모라 반초가 알아들었다는 듯 동물들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랬구나. 내 꿈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동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페니는 반초가 배낭을 내려놓는 것을 도왔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와, 정말요? 신기해요. 페니는 반초와 그의 옆에 딱 붙어 있는 늙은 개를 번갈아 보았다. 털이 뭉텅뭉텅 빠진 그 개는 페니에게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다. 이 개는 제가 처음 4층 견학을 하러 갔을 때 낮잠 코너에서 꿈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주인과 노는 꿈 코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손님은 방금 반초님에게 뭐라고 얘기한 건가요? 가족들이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대요. 늙은 개가 처량한 표정으로 한 차례 더 낑낑거리자 반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개를 부드럽게 토닥였다. 다들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대요. 레오, 걱정하지 마. 자고 일어나면 다들 돌아와 있을 거야. 내가 가져온 꿈을 꾸겠니? 네가 좋아하는 산책하는 꿈을 더 만들어 왔어. 거기 너희들도 하나씩 골라. 여기 얼마든지 있어. 늙은 개 레오와 다른 동물들이 반초의 배낭 주위를 에워쌌다. 페니는 그제야 달러구트가 말한 다크호스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4인 가족이 사는 오래됐지만 깨끗한 아파트. 중년의 부부는 송년회를 겸한 부부 동반 모임에 갔고, 딸과 아들도 제각기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다. 작은 미등만 켜져 있는 집안에는 올해로 12살이 된 노견, 레오가 홀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레오는 낮 동안 베란다에 가만히 엎드려서 가족들을 기다렸고, 오래된 인형을 물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오늘의 산책을 대신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컴컴해지자 자동 센서가 탑재된 미등이 켜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막한 집에서 레오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자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나이가 들수록 졸음은 잘도 쏟아졌다. 레오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고 마침 애니모라 반초의 꿈을 꾸는 참이었다. 반초가 산책하는 꿈을 준 덕분에 레오는 꿈속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삑삑 삑삑.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따라 꿈에 잔뜩 몰입한 레오는 쉽게 깰 수가 없었다. 레오는 누군가 오는 소리에 잠깐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가 이내 비몽사몽으로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우연히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네 가족은 한꺼번에 집으로 들어왔다. 어쩐 일로 12시 전에 집에 들어올 생각을 다 했니? 아빠가 신발장에 서서 딸과 아들에게 말했다. 그러게,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철들었어? 엄마도 거들었다. 그냥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딸이 대충 대답했다. 레오, 우리 왔어. 딸은 신발도 벗지 않고 레오부터 찾았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화났나 봐. 인사도 안 해주고 계속 자고 있네. 밥도 하나도 안 먹었어. 아들은 거실에 불을 켜고 레오의 사료 그릇부터 확인했다. 누나, 레오 깨우지 마. 잘 자고 있잖아. 알았어. 그런데 다들 얘 좀 봐. 외투도 벗지 않고 잠든 레오의 곁에 찰싹 달라붙은 딸이 킥킥 웃으면서 가족들을 불렀다. 가족들은 금세 레오 주위에 둘러앉았다. 제가 띄어읽기를 잘못했네요. 외투도 벗지 않고 잠든 레오의 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잘못 읽어서 레오가 외투도 벗지 않고 잠든 이렇게 됐어요. 그쵸? 외투를 벗은 건 딸이고 잠이 든 건 레오죠. 그쵸? 네, 띄어읽기 저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외투도 벗지 않고 잠든 레오의 곁에 찰싹 달라붙은 딸이 킥킥 웃으면서 가족들을 불렀다. 왜? 가족들은 금세 레오 주위에 둘러앉았다. 레오는 방석 위에 벌러덩 누워서 짧은 다리를 천장 쪽으로 쭉 뻗고 꼭 달리기 하는 것처럼 박자를 맞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입가에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꿈에서 뛰어놀고 있나 봐. 이건 진짜 치명적인 귀여움이다. 아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다리 아파서 많이 뛰지도 못하면서 이 조그만 것이 얼마나 뛰고 싶었으면 꿈을 다 꾸고. 아빠는 갑자기 울컥한 것 같았다. 당신은 레오 키우더니 감수성이 풍부해졌어. 얘네 키울 때는 안 그러더니. 엄마가 괜히 핀잔해줬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이라도 산책하러 갈까? 오랜만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자. 조금 전까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 레오는 산책 한마디에 번쩍 눈을 떴다. 레오는 자고 일어났더니 네 사람 모두 돌아와 있자 누구한테 먼저 반갑다고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제자리에서 주춤주춤 돌며 털이 반쯤 빠진 꼬리를 열심히 흔들었다. 아이고야. 우리 레오 너무너무 행복했겠네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그쵸? 자동 센서 미등 하나 켜진 그 어둡고 쓸쓸한 집에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났더니 사랑하는 가족들, 걱정이 됐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와서 자기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제 찻자리는요, 차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산 펠레그리노 탄산 음료입니다. 저는 여기 거 그냥 아무 맛도 나지 않는 탄산, 그냥 정말 무맛의 탄산수만 먹어봤었는데,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면서 이게 좀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아란시 아타로사라고 써 있는데, 아란시 아타로사는 그 이태리 말인가 봐요. 영어나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로는 blood orange라고 써 있거든요. 레드 오렌지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자몽하고는 조금 다른 거겠죠?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마시는 음료는 산 펠레그리노 탄산수고, 맛은 이탈리아어로는 아란시아 타로사, 그리고 영어로는 레드 오렌지입니다. 탄산수는 가끔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죠. 커피만큼 제가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탄산의 그 시원함, 상큼함이 땡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대청소를 좀 했더니 좀 뭔가 뭐랄까? 열이 나면서 좀 더우면서 좀 시원한 음료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뒀다가 이렇게 지금 책을 읽으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레드 오렌지하고, 그리고 제가 오렌지 맛을 샀어요. 레드 오렌지, 오렌지. 둘 중에 뭘 살까 고민하다가 고민될 땐 두 개를 다 사야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그리고 오렌지 맛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제가 따라서 마시려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찻잔을 꺼냈습니다. 오늘 꺼낸 찻잔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빌레로이앤보흐, 그냥 빌보라고 보통 하지요. 지금 현재 백화점에 가도 볼 수 있는 브랜드예요. 현재까지도 생산이 되고 있고, 저는 물론 그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빌레로이앤보흐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당연히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백화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네, 유럽 현지에서 찾고 찾고 찾아서 발품 팔아서 이제 셀러분들이 구해주시는 이런 앤틱, 빈티지 빌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훨씬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나 사고 싶었던 올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올드 암스테르담은 영어 이름이고, 이걸 암스테르담? 독일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된 낡은 암스테르담이란 뜻이겠죠? 네, 제가 좋아하는 빌보의 올드 암스테르담 시리즈고요. 저는 제가 선호하는 트리오로 한 조 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손잡이 핸들의 이 예쁜 핸드 프린팅이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담쟁이 덩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핸드 프린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언제 누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차를 딱 따랐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실 때 요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찻잔을 정말 좋아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찻잔을 제 손에 딱 들었을 때 요 반대편으로 보이는, 제가 여기에 입술을 대고 요 반대편으로 보이는 이 핸드 프린팅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찻잔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찻잔을 마시는 이의 그 눈의 즐거움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게 참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게 잘 보이는데,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이런 그 꽃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잔은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다 그려져 있지만, 보통은 아니고 어떤 잔들은 이쪽에만, 여기에만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른손을 잡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고,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찻잔조차도 사소한 것이지만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빌보의 그 서머데이라는 그 앤틱잔도 가지고 있는데, 서머데이의 그 녹색과는 또 다른 굉장히 싱그럽고 굉장히 레트로한 그런 느낌의 녹색을 가지고 있어서, 와, 저 이 올드 암스테르담 저는 첫 구매거든요. 굉장히 이거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앤틱 굉장히 유명한 찻잔인데, 저의 첫 올드 암스테르담인데, 제가 실제로 실물을 처음 보고, 와,
사길 잘했다. 사실 고민했거든요. 요즘에 너무 잔을 많이 사게 돼서 그릇을 거의 지금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될 지경이라 고민을 하다가 드렸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실물 깡패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이거는 소서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소서. 저는 소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 찻잔일수록 얘는 좀 지금 덜한데요. 옛날에는 차를 여기다 따르고 이 소서에다 이렇게 따라서 이걸 입에 대고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잘 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찻잔들을 보면 소서들이 이렇게 밥공기처럼 정말 무슨 뭐 반찬 담아도 될 정도로 요렇게 굉장히 안에가 움푹 파여져 있어요. 근데 얘는 별로 그렇지 않네요. 제가 마침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평평한 소서 말고 예전 앤틱 찻잔들의 소서의 그 움푹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을 때도 그렇게 움푹 파인 그 소서들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의 것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형태의 그 소서들이 주는 그 역사적인 모습들, 헤리테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마음에 더 서사가 있게 들어오더라고요. 앤틱 찻잔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서로 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 팔로워를 보통 찻잔 많이 모으시는 분들 뭐 너무 많죠. 저는 세 발에 피고 그런 분들 거 저 많이 팔로우해요. 그래서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행복하다. 보고만 있어도 좋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보곤 합니다. 백마크도 보여드릴까요? 빌레로이엔보흐라고 써 있고 와 1748 년이라고 써 있어요. 정말 오래된 회사네요 진짜. 그쵸? 여기 그리고 알트 암스테르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 근데 1748 년에 설립이 된 독일 그릇 회사가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백화점의 베스트셀러 찻잔 가게라는 것이 그릇 가게라는 것이 정말 놀랍네요. 음. 정말 빌보 라인은 정말 다양한데 뭐 하나 빼놓을 수 없게 다 예뻐요. 예쁘고요. 제가 오늘 탄산수를 웃기지만 여기 찻잔에 따라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네. 와,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오늘 사실 어울리지 않지만 저의 티푸드는 레몬 케이크입니다.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이 또 이번에 베이킹을 했다고 "언니 구워놨어. 가져가." 그래서 바람처럼 달려가서 가져왔습니다. 이럴 때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지금 이 레몬과 레몬 제스트 그리고 이 아이싱까지 해서 레몬 향이 지금 확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읽으면서 먹을 수는 없어요. 저는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정말 귀하게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하나는 먹었는데요. 동생 너무 사랑해. 저희 동생이 구워준 그 쿠키나 그 빵들을 먹으면 제과점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좋은 재료를 쓰는 그 제과 제빵 그 가게들, 베이커리들이 비싼 가격에 빵을 판매하는지 알 수 있고요. 재료가 좋아야 당연히 맛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겠죠. 이따가 제가 탄산수 아니고 차 한 잔 우린 다음에 레몬 케이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 청소했더니 뿌듯하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하면서 월요일부터 너무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올해의 마지막 날, 올해의 꿈 시상식을 시청하기 위해 가게 직원들은 상점문을 닫아두고 1층 로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빈 판매대와 진열장을 벽 쪽으로 밀고 창고에 있는 접이식 의자들을 가져와서 늘어놓았더니 꽤 그럴싸한 공간이 마련됐다. 역시 연말 시상식은 가게에서 다 같이 보는 게 최고예요. 5층의 모테일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맨 뒷줄에 앉아서 챙겨온 간식을 주섬주섬 꺼냈다. 그들은 오늘 휴가임에도 큰 화면으로 시상식을 보기 위해 가게에 와 있었다. 직원들 중에는 연로한 부모님, 같이 사는 고양이, 어린 딸을 데려온 직원도 있었다. 모테일이 초대한 게 분명한 래프라운 요정들은 어지럽게 날아다니며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일조했다. 요정들이 신발을 만들 때 부르는 노동요를 부르자
모그베리가 시끄럽다는 듯 귀를 막았다. 페니는 소란한 분위기에 먹고 마실 음식까지 넘쳐나자 왠지 기분이 들떴다. 한편 달러구트는 로비의 스크린에 시상식 화면을 띄우기 위해 무려 30분 전부터 프로젝터 사용 설명서를 옆구리에 끼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는 오늘 편안한 청바지에 몸에 딱 맞는 긴 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달러구트님, 아직 멀었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러다가 앞부분을 다 놓치겠어요. 아리따운 와와 슬리밴드가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을 한 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싶은데. 성미 급한 스피도가 한쪽 다리를 달달 떨면서 재촉했다. 거의 다 됐어. 이게 왜 화면이 까맣게 나오지? 달러구트는 끝까지 혼자서 해내고 싶은 것 같았다. 시상식이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막 신인상 다음에 12월에 베스트셀러를 시상할 차례일 거야. 그것까진 굳이 안 봐도 돼. 보나마나 니콜라스겠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자 이번에는 페니의 마음이 급해졌다. 페니는 다른 어떤 상보다 베스트셀러상의 주인공이 궁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도 산타클로스의 차지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달러구트에게 귀뜸을 들었던 페니는 혹시나 애니모라 반초가 받지는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물론 누가 받든 상관은 없었지만 페니는 그가 키우는 먹성 좋은 개들과 그의 허름한 옷차림을 떠올리며 올 한 해만이라도 그에게 상금이 돌아가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마침 바로 그때 페니의 눈에 케이블 두 가닥이 서로 반대로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달러구트가 사용 설명서를 다시 정독하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의 음료수 잔을 다시 채워주려 온 척하면서 잽싸게 케이블을 바꿔 꽂았다. 달러구트님,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내가 해냈구나. 그것 봐, 난 기계치가 아니라니까. 이 모습을 웨더가 꼭 봤어야 하는데. 페니 센스쟁이. 페니는 모그베리와 달러구트 사이의 빈자리에 잽싸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초대형 스크린에 선명한 방송 화면이 떠올랐다. 카메라는 한껏 차려입은 꿈 제작자들로 가득한 객석을 잡고 있었다. 비고 마이어스는 구석자리에서 스크린을 보며 연거푸 독한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그는 벌써 조금 취해 있었다. 어린애들도 있는데 술판에 버리면 어떡해요? 스크린 앞에 자리 잡고 앉은 모그베리가 마이어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가 내 마음을 뭘 알아? 술 취한 마이어스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그런데 마이어스님은 왜 꿈 제작자가 되는 걸 포기했을까요? 페니가 모그베리에게 물었다. 나도 그게 궁금해. 대학에서 왜 제적당했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대학을 안 나왔다고 제작자가 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아쉬워할 거면서 왜 포기했지? 모그베리도 궁금해했다. 마이어스 씨가 좀 더 술에 취하길 기다려봐야겠어. 유명한 꿈 제작자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달아올랐다. 방금 화면 봤어? 와와 슬림랜드는 오늘도 역시 끝내주게 아름다워. 키스 구루어는 이번에도 삭발을 하고 온 거야? 또 실현당했대? 아휴. 다들 화면을 보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제 카메라는 무대 위의 사회자 쪽으로 넘어와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올해의 꿈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는 드림 아트센터입니다. 이곳은 벌써 열기가 뜨겁습니다. 신인상을 받은 호손 데모나는 아직도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군요. 축하해요, 호손 데모나. 사회자가 객석 쪽으로 한 번 더 박수를 보냈다. 자,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군요. 이번 시상은 이달의 베스트셀러입니다. 12월 한 달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이번에도 산타클로스일까요? 그렇다면 자그마치 15년 연속 수상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럼 수상 후보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삽시간의 화면은 4분할 화면으로 바뀌어 총 4명의 후보를 담아냈다.
이번에도 시상식에 오지 않은 니콜라스는 산타클로스라고 커다랗게 쓰인 텍스트 이미지가 대신하고 있었고, 나머지 세 후보는 갑자기 얼굴이 잡히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연애 로맨스물을 제작하는 키스 그루어는 빡빡 깎은 머리를 겸연쩍게 문지르며 웃었고, 판타지 SF 영화 꿈을 제작하는 셀린 클럭은 잠깐 놀라더니 이내 여유만만하게 손키스를 날리며 사람들의 함성에 화답했다. 하지만 마지막 후보는 어찌나 놀랐는지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턱 걸린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애니모라 반초라니. 페니의 바로 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던 스피도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4층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모라 반초가 후보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달러그트가 예견한 대로 반초가 후보로 등장하자 페니의 심장이 기분 좋게 콩닥거렸다. 적당히 뜸을 들이던 사회자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꿈 제작자는 페니는 주먹을 꼭 쥐었다. 제발, 제발. 옆에 앉은 달러구트도 덩달아 긴장했는지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놀랍군요. 새로운 수상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달의 베스트셀러는 애니모라 반초에게 돌아갑니다.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서 놀라움이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페니와 달러구트는 앉은 채로 만세를 불렀다. 반초, 어서 무대로 나오세요. 거기 아무나 반초를 좀 흔들어 깨워주세요. 너무 놀라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군요. 사회자의 부름에 얼떨떨한 상태로 무대로 나온 반초는 상금 봉투를 받아들고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급하게 중고 옷가게에서 빌린 것 같은 오래된 양복이 조금 크긴 했지만 그럭저럭 그에게 잘 어울렸다. 어서요. 전국의 팬들에게 멋진 수상 소감을 들려줘요, 반초. 사회자가 익살스럽게 채근했다. 네. 저는 이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이번 달에 너무 많이 팔린다고는 생각했는데,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단골 손님들에게 가장 고마워요. 그러니까, 레오, 까미, 럭키, 흰둥이, 아지, 타니, 만두, 사랑이, 나나, 초코. 죄송해요. 다 이야기하다가는 방송이 끝날지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이 방송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나 상금도 받았어. 반초가 상금 봉투를 들여보였다. 내가 이걸로 좋은 꿈 많이 만들어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잘 먹고 잘 자고 오래오래 살자. 반초는 동물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긴장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았다. 그는 막힘없이 수상 소감을 술술 말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달러구트님의 꿈 백화점에 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까지 받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달러구트님 보고 계세요? 그때 아무것도 없던 저를 믿고 계약해 주셔서 감사해요. 달러구트의 이름이 언급되자 가게 안의 사람들이 요란하게 환호했다. 이봐, 내 이름은 스피도만 어이없어 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산타클로스인 니콜라스 집에서 보고 계시겠죠? 저는 늘 어린아이들과 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이미 어린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을 만들고 계셨죠. 전 그런 당신을 동경해서 당신을 따라 만년설산의 털을 잡고 동물들을 위한 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니콜라스, 매일 아침 저희 집 앞에 먹을 것이며 장작 같은 것들을 잔뜩 두고 가신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존경하는 니콜라스, 이제 이달의 베스트셀러 상은 제가 받을 테니 내년부터는 그랑프리를 노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두막에 좋은 술을 사서 놀러 갈게요. 사회자분이 소감이 너무 길다고 눈치를 주시네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전 이만 들어갈게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가 객석으로 돌아가는 내내 사람들 모두 진심 어린 박수로 그의 수상을 축하했다. 아, 애니모라 반초가 12월의 베스트셀러 꿈 제작자였네요. 이거 좋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걔를 아무리 사랑하고 잘 돌보더라도 걔를 혼자 많이 두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뭐 회사가 바쁘다던가, 바깥일이 많다던가, 뭐 약속 잡는 걸 되게 좋아한다던가,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 분들은 강아지를 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하루 종일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영상들 가끔 있잖아요. 너무너무 딱해요. 그리고 또 우리 강아지들은 하루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 생애가. 네, 사람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살다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강아지에게는 오로지 가족밖에 주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배고프다고 밥을 꺼내 먹을 수 있습니까? 나가고 싶다고 산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니모라 반초가 12월에 상을 받은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강아지들이 혼자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니까. 아까 그 레오라는 강아지도 가족들이 너무 연말 약속이 많아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꿈을 꾼 거잖아요. 그래서 애니모라 반초가 상을 받게 돼서 그 돈으로 더 좋은 꿈을 만들고 그리고 강아지들에게 개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사료를 줄 수 있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12월 달에 우리 그 반려견들이 반려동물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조금 슬프네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니모라 반초를 시작으로 시상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음 수상자들에 대한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서 목소리가 커진 모테일과 비고 마이어스는 한쪽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랑프리는 누가 받게 될까요? 이번에도 전설의 꿈 제작자 5명 중 1명이 받겠지요? 그렇게 해서 누가 받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비고 마이어스의 분석대로 미술상은 와와 슬립랜드의 살아있는 열대 우림에 돌아갔다. 방송에서는 와와 슬립랜드의 수상작을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었는데 그녀가 표현한 열대 우림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화려한 색채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열대우림의 다채로운 모습을 경이로울 정도로 신비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페니는 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상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단번에 납득했다. 아니야.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미술상은 작품이 아니라 슬립랜드 양에게 주었을 거야. 작품보다 그녀가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 스피도는 화면 가득 와와 슬립랜드의 얼굴이 나타나자 거의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기세였다. 저리 비켜, 스피도. 화면이 안 보이잖아. 술 취한 비고 마이어스가 꽥 소리쳤다. 그리고 머리 좀 묶어. 맨날 바닥에 머리카락이나 흘리고 다니고. 뒤이어 극본상을 받은 호손 데모나는 신인상에 이어 이관왕을 차지하게 되자 감격에 겨워 우느라고 말을 잇지도 못했다. 그녀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작품으로 극본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꿈속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꿈이었다. 하지만 비고 마이어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순엉터리야. 저런 꿈은 내가 3살 때부터 있었어. 유행이 다 지나간 꿈을 상품명만 바꿔서 내다니. 심사위원들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지. 이윽고 시상식은 올해의 그랑프리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모테일은 방송 내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킥슬럼버와 야스느주 오트라 중
누가 그랑프리를 받을 것 같은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다. 자, 페니,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맞추면 상품이라도 주는 거야? 아, 참. 너는 올해가 처음이지? 그랑프리 수상자를 맞춘 직원에게는 상품권 한 장이 지급될 거야. 달러그트님께서 가게의 꿈 하나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권을 주셔. 나름대로 연말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 정말이에요? 페니가 놀라워하며 옆자리의 달러구트를 쳐다보자. 달러구트가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다. 작년에는 100명이 넘게 그랑프리 수상자를 맞추는 바람에 새해가 되자마자 거덜날 뻔했단다. 다들 어찌나 비싼 꿈만 쏙쏙 가져가는지. 페니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모테일이 내민 종이에 킥슬럼버라고 적었다. 종이에는 킥슬럼버나 야스누즈 오트라 외에 생소한 제작자의 이름을 적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 모그베리의 이름 옆에는 셰프 그랑봉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그베리님, 셰프 그랑봉이 누구예요? 내 단골 가게 주인 아저씨야. 먹는 꿈만 만들어서 파는 분인데 내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을 주신 분이지. 덕분에 난 다이어트 중에도 잠만 자면 감자튀김을 잔뜩 먹을 수 있었어. 자고 일어나면 더 먹고 싶어진다는 게 문제긴 했지만. 아무튼 나한텐 그분이 최고야. 어, 그랑프리 발표가 시작되려나 보다. 어느새 축하 공연이 끝난 무대에는 그랑프리 발표를 위해 화려한 수트로 갈아입은 사회자가 다시 나와 있었다. 자, 제 손에는 올해의 그랑프리 후보 두 사람의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올해 최고의 꿈은 어떤 꿈일까요? 사회자가 손에 든 봉투에서 후보가 적힌 종이를 천천히 꺼냈다. 오호, 이 두 사람이군요. 그 후보를 바로 발표하죠. 킥슬럼버의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는 꿈, 그리고 야스누즈 오트라의 역지사지 시리즈 7번째, 내가 괴롭혔던 사람으로 한 달 살아보는 꿈입니다. 비고 마이어스의 예상이 적중하자 2층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 그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마이어스는 기분이 좋아져서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그랑프리는 두 후보 작품 중 하나입니다. 벌써부터 전국의 팬들이 두 후보자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응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함께 외쳐주세요. 올해 최고의 꿈! 영예의 그랑프리는 사회자가 뜸을 들이자 두 후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큰 소리로 바뀌었다. 화면 속의 사회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를 기다렸다가 침을 한 번 꿀꺽 삼키고 카메라를 보며 힘껏 외쳤다. 올해의 그랑프리는 킥슬럼버의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는 꿈입니다. 환호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페니는 종이에 킥슬럼버의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과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누구의 가족인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와 기쁨을 나누었다. 모테일은 외투를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며 환호했고 아무래도 야스누즈 오트라를 찍은 것 같은 스피도는 벽에 기대어 괴로워했다. 꿈 백화점뿐만 아니라 골목 전체가 들썩였다. 위태로운 절벽에서의 절박한 심경, 그리고 아찔하게 떨어지는 순간 극적으로 날개가 돋고 수직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감각을 천재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슬럼버 씨. 사회자는 킥슬럼버가 천천히 무대로 이동하는 동안 준비한 멘트를 열심히 읊었다. 드디어 킥슬럼버가 무대 위에 등장했다. 그의 등장만으로 장내는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까무잡잡한 건강한 피부, 짙은 눈썹과 강인해 보이는 턱선, 칠흑같이 새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다리의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저에게 또 이런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슬럼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작은 떨림 따위는 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가려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진부한 수상소감은 그동안 많이 한 것 같으니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